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랄코 영상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거의 12주간의 테스트와 수십 번의 시험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DIN 8330에 따라 탁월하게 테스트되고 독특하게 인증된 랄코 파일럿 시계가 탄생했습니다. 오늘은 랄코의 신제품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지만 그 전에 인트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이라 더욱 기쁩니다. 그가 다시 제 곁에 있다는 것이 정말 반갑네요. 랄코 시계 제조사의 대표 오베 리커 씨가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커 씨. 안녕하세요, 아미나. 다시 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오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새로운 랄코 디아인 시계인 함부르크와 함부르크 GMT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어 저만큼이나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시계들은 정말 특별한 제품입니다. 랄코는 오랜 시간 이 제품을 개발해 왔습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계들이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정말 길고 흥미진진한 개발 과정이었고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맞아요. 두 시계 모두 DIN 8330 기준에 따라 테스트되고 인증받았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DIN 규격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나요? DIN 규격은 저희가 지금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이미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격은 시계가 시계비행이나 계기비행에 적합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항이나 외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기본적으로 조종석의 계기 하나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종석 계기가 갖추어야 할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시계는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고 다른 계기들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전체적인 조종석의 모습에 잘 어울려야 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또한 자체적인 오작동에 대한 기술적으로도 높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DIN 규격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간단히 말해 파일럿 시계의 기술적, 외관적 요구사항을 위한 표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전에 전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테스트F입니다. 이것은 2012년에 도입된 규격이었습니다. 그리고 DIN 규격이 기본적으로 테스트F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테스트F도 어느덧 12년이 되었습니다. DIN 규격도 이제 몇 년이 지났고 항공 운항을 위한 이러한 주제들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구사항이 또 한 번 정말로 확장된 것 아닌가요? 네, 일부는 강화되었고 일부는 확장되었습니다. DIN 규격에도 다시 다른 규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수성이나 충격 테스트 또는 항자기 서명에 대한 규격들이 있습니다. 즉 여러 DIN 규격들이 서로 얽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이 DIN 규격은 누가 만드는 거죠? 이것은 이를 개발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FHRN 항공우주공학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험도 진행되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파일럿 시계 업체나 위원회에 참여한 기업들이 시계 제작의 관점에서 전체를 함께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신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인정해야 할 점은 이 프로젝트가 매우 크고 도전적인 과제였다는 것입니다. 라코가 구체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1940년대에 이미 인증받은 시계였던 바움 미스터 B와 함께 파일럿 시계를 위한 새로운 인증 기회가 다시 생긴다면 LAKO 이레스와 같은 전통 있는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그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고 2016년이나 2017년쯤에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상당히 진척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닥쳤고 시험실도 문을 닫았으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야 마침내 모든 테스트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거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노력이 들었습니다. DIN 규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이었죠. 예를 들어 다이얼에 대해 아주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무엇이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 인덱스의 길이와 너비, 다이얼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개수 등까지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많은 규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또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꽤 오랜 시간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서는 이게
회사 전체에 대한 일종의 증명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가 또 하나 해냈다는 것,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파일럿 워치 분야에서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죠. 맞아요. 귀하의 인용문 중에 리컷이 DIN 803-1030 인증을 받은 우리의 파일럿 워치는 라코 역사상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셨듯이 라코 팀 전체가 수년간 이 작업에 매진해왔죠. 이렇게 큰 이정표 뒤에는 어떤 도전이 있었나요? 우선 처음에는 기준을 구입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 이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구입해서 모든 부서와 함께 읽어보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픽 디자인에서부터 요구되는 기술적 조건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서로 연관 지을 수 있을지, 현재 우리가 이미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더 해야 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물론 많은 그래픽 디자인 작업도 필요하죠. 가능한 한 많은 LAKO DNA를 반영하면서도 DIN 규격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과 초에선 굵기 인덱스, 시계바늘의 길이와 색상, 그리고 전반적인 색상 등과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우 세분화되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기술적인 요구와 결합시키는 것, 그리고 전형적인 랄코의 얼굴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이고 시각적인 요구사항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DIN 규격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랄컴만의 개성을 시계에 담을 수 있는 디자인의 자유가 실제로 남아있나요? DIN 규격이 실제로 파일럿 시계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참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규정이 파일럿 시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신경을 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시계는 매우 조종석 스타일, 매우 파일럿 시계다운 모습이 됩니다. 즉, 일반적인 시계 디자인에서처럼 자유롭게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래 파일럿 시계 분야에 익숙하고 이런 요소들 또한 저희에게 익숙한 것들이기 때문에 라코의 DNA를 잘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라코의 DNA를 하나씩 분해해 보겠습니다. 두 시계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라코의 요소들은 무엇인가요? 네, 아주 전형적으로 첫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 회색 샌드블라스트 마감된 케이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1940년대 비워치에서 사용된 전형적인 회색으로 당시 도장 처리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스테인리스 스틸에 회색 샌드블라스트 마감이 적용됩니다. 이는 저희 오리지널 시리즈에도 있습니다. 라코의 시리즈에도 있죠. 프로 시리즈에도 있고 프랑크푸르트 GMT에도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케이스 형태는 프랑크푸르트 GMT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다이얼, 즉 전형적인 콕핏 다이얼 역시 저희 콕핏 시계 라인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시계에서 따온 것으로 12시 방향의 뚜렷한 삼각형이 특징입니다. 지금 이 버전에도 적용된 GMT 핸드 역시 그 시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아주 인상적인 베젤의 프로필과 이 베젤은 스포츠 시계 라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바닥 역시 이 스포츠 시계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GMT와 마찬가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 다이얼은 DIN 규격에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유래한 건가요? 네, 검은색 다이얼은 DIN 규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광블랙이어야 하고 숫자와 핸드 역시 흰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야광 물질도 이 경우시 2일이 사용되며 이것도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랄코 파일럿 시계들처럼 이 두 모델 역시 독일의 한 도시, 즉 함부르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40년대에 제작된 관측시계들은 함부르크에서 해수시계로 맞춰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비행 전에 정확한 시간을 받을 수 있었죠. 정확하게 작동해서 비행 중에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함부르크에 있는 SI 코텍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SI 코텍사는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이런 프로젝트를 어떻게 기획해야 하는지, 누가 참여해야 하는지, 검사기관은 어디인지, 담당자는 누구인지 등 모든 접근 방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즉 끝까지 진행해야 하는 전체 과정을 모두 안내해 준 셈이죠. 그래서 함부로 큽니다. 저희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클래식한 3바늘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GMT 버전입니다. 두 시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통점은 처음 보면 알 수 있듯이 매우 많습니다. 즉 케이스 색상, 케이스 형태, 케이스 크기 이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첫눈에 보이는 다이얼 역시 마찬가지죠. 하지만 차이점은 본질적으로 GMT 표시입니다. 여기에는 라코 특유의 바늘, 오렌지색 테두리, 바늘 형태와 24시간 표시가 낮과 밤 영역으로 나뉘어 각각 진회색과 연회색으로 구분되어 있고 숫자는 밝은 오렌지색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무브먼트 역시 물론 다릅니다. GMT 버전에는 셀리타S W332, 3핸즈 버전에는 셀리타S W200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무브먼트 모두 탑 그레이드 품질로 이는 DIN 규격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즉, 구성 옵션은 없는 건가요? 아니요, 구성 옵션은 없습니다. 시계가 DIN 테스트 및 DIN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상태 그리고 우리가 판매한 이 상태로만 DIN 규격을 충족합니다. 만약 다른 다이얼이나 다른 핸즈 또는 예를 들어 다른 100케이스 시스루 100을 장착한다면 시계를 다시 완전히 DIN 테스트와 DIN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반사방지 처리된 유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 DIN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경도 할 수 없습니다. DIN 규격의 기술적 요구사항도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시계들은 몇 주 동안 매우 까다로운 기능 및 내구성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세 가지 카테고리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능성에 관한 것으로, 즉 시계가 얼마나 조작하기 쉬운지, 얼마나 잘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정확성 테스트나 파워 리저브 테스트 장면입니다. 내구성 테스트에서는 시계의 물리적 강도가 시험되었습니다. 시계들은 금속 망치로 제대로 한 대 얻어맞았고 그 충격에 여기저기로 날아갔습니다. 또는 예를 들어 진동 기계에서 제대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항공 운항에 사용되는 디젤과 같은 액체도 테스트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테고리에서는 안전이 주제였습니다. 여기서 자기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시계가 조종석 조명 아래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야간 투시경과의 호환성도 얼마나 좋은지 평가했습니다. 또는 밴드 고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전체 시험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총 16가지 시험이었나요? 맞아요. 16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시험이네요.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모든 시험 시나리오에 어느 정도까지 준비할 수 있나요? 네, 시험들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고 요구사항도 DIN 규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8330 규정에는 8330이 요구하는 사항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8330의 하위 시험으로 포함된 다른 DIN 규격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방수성, 충격내성, 진동내성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요구사항을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시험이 진행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일부 시험 상황은 물론 재현할 수 있으며 사내에서 직접 시도하고 테스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조적으로 고민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시계 안에서 요구되는 특정 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디자인적으로 외관에 신경을 써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술적으로도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과거에도 이미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저희의 임무용 시계, 스포츠 시계, 그리고 파일럿 시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테스트에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시도해 보면서 잘 준비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거나 이미 해왔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급업체의 도움과 테스트 실험실의 전문가들과 함께 항상 개별 테스트 결과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접근법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사내에서 사전에 어떤 시험들이 이미 진행되었나요? 네, 예를 들어 충격 테스트나 방수 테스트, 진동 테스트는 저희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공기에서 흔히 사용되는 액체에 대해서도 테스트할 수 있고 또한 예를 들어 다양한 밀폐 메커니즘을 시험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개별적으로 시도해 보면서 어떤 것이 이 시기에 가장 적합하거나 최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까다로운 시험 과정을 앞두고 어떤 기대감이나 혹은 긴장감을 가지고 임하게 되나요? 제 생각에는 긴장감이란 단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호기심이 많고 흥미로웠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경험이었어요. 그 과정을 어떻게 밟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험에 도달하고,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보면서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이 테스트들을 직접 보고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정말 특별했어요. 정말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의 결과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랄코는 해냈습니다. 우리는 그 인증서를 집으로 가져왔어요. 시험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의 3부작 영상 시리즈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여러분을 위해 모든 과정을 직접 동행하며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3개의 영상은 정보란에 링크해 둘게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얀서 교수님께서 박사님이신데요. 아해능용과학대학교에서 시험을 총괄하신 얀서 교수님께서는 시험 영상에서 독일 내에서 소수의 시계 제조사만이 이 정도의 테스트 포트폴리오에 도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DIN 규격의 지속적인 발전이 독일 시계 시장에서 그리고 독일 시계 시장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요? 플라이거워치 파일럿 시계를 위한 DIN 규격 같은 것은 전형적으로 독일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물을 표준화하고 그로 인해 제품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제품이 어떤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지불한 금액에 대해 무엇을 받는지, 또 제품이 어떤 범위와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독일적인 이야기입니다. 산업계에서도 그리고 특정 프로세스가 표준화되는 곳에서도 이런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전반적으로 기업들에게 특히 플라이거워치 파일럿 시계 분야에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준이 존재함으로써 이번에도 역시 제품에서 무엇을 받게 되는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또는 무엇을 기대해도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모호하거나 그럴듯한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측정 가능한 수치와 명확한 사실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할 좋은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동참하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특정한 특성을 갖춘 시계를 위한 추가적인 기준들도 계속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리커 씨,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과정이 오랜 시간에 걸친 창작 과정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네, 여러 분야 간에 활발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표준화 기관, 시험 연구소, 그리고 물론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매우 열정적으로 때로는 아주 우정 어린 분위기 속에서 협력해 주셨고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SIN사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SIN사는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격려해 주었고 이런 프로젝트에서 마주칠 수 있고 예상되는 전형적인 난관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프로젝트 초반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아주 유쾌하고 매우 우정 어린 만남을 가졌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두 시계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이미 프랑크푸르트 GMT CAN에서 보셨던 것처럼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집으로 배송됩니다. 자, 이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시계가 들어있네요. 예상대로요.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GMT에서 봤던 것과 같은 행택도 들어있습니다. 거기서는 주황색이었죠. 여기에는 이제 Ready for Takeoff라고 적힌 회색 행택이 들어있습니다. 행택도 들어있고 물론 동봉 서류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멋진 작은 기념품들이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라르코딘 시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류커 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대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